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수영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 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판정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 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 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황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허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부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수영구 복지환경국장 허윤, 복지정책과장 정인숙,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종덕,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경례. 다음 허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부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허윤입니다. 평소 부정발생을 위해 쓰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정임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소라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문영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민대기 아동친화정책계장입니다. 양정아 드림스타트 계장입니다. 예,
자리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입니다. 김정미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신은영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박재금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유경 출산보육계장입니다. 정미숙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과입니다. 김종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복순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오현주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송문수 복지조사관리계장입니다. 김미희 복지조사관리 2계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한미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양근수 자원순환행정계장입니다. 김태우 환경정화계장입니다. 박현경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최성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은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형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윤여양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강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주요 성과, 2022년도 업무 계획, 현안 사업, 시책 사업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과 19개의 정원 105명의 현원 103명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기준으로 총 2,363억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3개의 기금은 총 3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모두 2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56,000여 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8,000여 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등 285개소이며 공중화장실은 해수욕장 5개소를 비롯하여 총 19개소입니다. 재활용시설은 수영클린센터, 환경자원처리장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하수는 230개소, 약수터 5개소가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240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모두 5,817개소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행복체감도시 수행을 실현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활성화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 문화로 복지 수용 조성을 위하여 이웃돕기 선거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위기 가구에게 신속하게 각종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대상 사례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족 실현을 위하여 노인 사회활동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등 활기찬 노후 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장애인 바우처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맞춤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둘째 자녀 이후 출산 장려금 지원, 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 장려 및 보육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로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복지 대상자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힘썼으며 자활사업단 운영 지원 등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통합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결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수영구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구역 지정 운영 등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품질 개선 사업 실시와 재활용품 수집 장려 등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 더 나은 환경, 더 안전한 위생, 국민 중심 가치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환경 교육과 친환경 카페 거리 운영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점검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민이 맞춤형으로 누리는 포용복지 수용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와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운영 등 아동이 행복해지는 아동 친화도시 수용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촘촘한 보살핌으로 아동의 건강한 꿈과 행복의 출발점인 수용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더 행복한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으로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돌봄 서비스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연계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출산 장려 정책 TF를 구성하여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 준비금을 신설하여
출산 감동은 더 누리고 보육 공감은 더 나누는 수용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의 인적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복 맞춤으로 더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맞춤형 급여 지급으로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활 사업 활성화 및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한 저소득 주민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 맞춤형 조사, 탈락자에 대한 타 지원 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통합 조사를 추진하고 복지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 확인 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관리 등 공정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미래 수용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 청소 담당 실명제,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 등 생활 밀착 청소 행정으로 투명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재래식 화장실, 포색식 전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공중 화장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생활화로 에코 수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에코 수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카페 지도 제작 등을 통해 환경 중심 도시 에코 수영을 조성하고 생활민원 처리 상시 기동반 운영으로 환경 우선 숨쉬기 편한 수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생 등급제 추진과 안심식당 확대 지정 등 건강한 먹거리 도시 수영을 조성하겠으며 유통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현안 사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돌봄 케어 플랫폼 확대 운영입니다. 2021년 8월부터 406세대의 운영 중에 있으며 24시간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감 지원과 고독사 예방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하여 집안의 조도와 전력량 변화를 감지하며 장시간 변화가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두 번째 사업으로 유니세프 인정 아동 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정한 10개의 기본 원칙과 46개의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단계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수용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 번째 사업으로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주민에게 보일러 한 대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으로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네 번째 사업으로 위드 에코 수영 친환경 카페거리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1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텀블러 사용의 일상화를 조기 정착시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구매 금액 10%를 할인해주고 10회 이용 시 텀블러 백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여업사를 추가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달 음식 전문업소 위생진단 및 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배달 전문업소 100개소를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활용하여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로 취약계층 온라인 수강권 지원 수영고 온라인 스쿨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1인당 6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력 향상과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녀 양육 안내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동 권리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학대 사례의 대부분이 아동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른 아동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 안내서를 1000권 정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한부모 가족 소망드림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중고등학교의 대학 입학 등록금 및 자립준비금 마련을 위하여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1대1로 매칭하여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5,700여 명 중 전년 대비 의료급여 진료비를 절감한 상위 20에서 30명을 선정하여 1인당 6만원 이내 융품을 지원하고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급여 비용 지출을 관리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반려동물 동반카페 자원 사업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카페 자활 사업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자활 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금nen산 재래식 간이 화장실을 토세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nen산 내에 위치한 재래식 간이 공중 화장실에 혐오감 해소와 악취 제감을 위하여 호세식 변기를 설치하여 위생적인 화장실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빈 용기 반환 수집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비콘그라운드 제3기계실 옆에 빈 용기 반환 수집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다량 반환 편의 제공은 물론 소매점의 반환 의무 부담을 완화시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친환경 카페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남천동과 강안리 해변 카페 거리에 등록된 친환경 카페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여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에코 수용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슬기로운 식문화 생활 그림 공모전 및 당선장 달력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당선자이 수록된 달력을 제작하여 위생적인 외식 문화와 올바른 식생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분야별로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 시간은 오후 3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별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복지정책과부터 직계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현 위원님, 자원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총 5곳으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생곡하고 수영, 하수, 병합 처리 시설을 제외하고 민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3곳으로 확인됩니다. 삼득, 산업, 그리고 피마, 그리고 NC 부산 이렇게 해서 3곳이라는 업체가 나오는데 맞죠? 이렇게 3군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현재 이제 부산에서 음식물을 처리를 하는 민간 업체가 총 4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득 산업, 피마, 그리고 NC, 그리고 하나가 지원, 아무튼 지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삼득하고 NC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톤당 17만 780원 이렇게 하고 NC 부산은 16만 2천원 그리고 지원이라는 업체는 15만 5천원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업체마다 처리 용량이 조금씩 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온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년 또 21년 이렇게 해서 민간업체 중에 삼득 산업하고 피마에 대부분 집중이 돼서 이제 단가로 치면 제일 비싼데 이제 거의 집중이 됐고 NC 부산은 이제 예비로 해서 혹시나 이제 명절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NC 부산을 이제 예비로 계약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11톤을 처리를 했고 올해는 지금 9월까지 35톤 처리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수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오히려 NC부산이라든지 지원이라는 업체, 저렴한 업체들도 처리 용량이 있겠지만은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충분히 좀 저렴한 곳으로 사용해야 우리 구비가 조금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영입니다. 오성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계약한 업소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 그대로이고 NC부산하고 지원 PGW 이 업소는 사실상 은폐수 육상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중간 처리 업체입니다. 근데 굳이 NC 부산을 계약한 이유는 저희들이 명절이나
또 김장철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NC부산은 뭐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번에 인명사고도 있었고 약간 그 시설이 안전사고에 좀 노출되어 있는 업소다 보니까 저희들은 톤당 단가가 높은 피마나 삼득 산업으로 계약에서 주로 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용량이 음식 쓰레기 양이 많으면 이제 NC부산으로 일부는 갑니다. 근데 지원 PGW는 왜 계약을 안 하고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느냐는 요점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그 담당 그 직원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싼 데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은 그 청소 대행 업체하고 저희가 이제 계약이 돼 있고 청소 대행 업체에서 지금 뭐 두 군데 업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삼득이든 피마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거리에 따라서도 이게 그 비용이 증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용역 금액이 예, 증가되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득이나 피마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녹산에 있고 뭐 르노 네. 삼성인데 그쪽에 있고 네. 거리가 좀 멀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NC라든지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관의 예림리에 지금 두 군데 위치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단가도 그렇지만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삼덕 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2,791톤, 또 피마 같은 경우에 2,424톤을 처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연간으로 봤을 때고 이걸 12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약 뭐 한 200톤 채 안 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로 봤을 때. 그럼 이 업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톤을 넘고 200톤에서 지금 여유로 3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이거를 삼득이든 피마든 NC든 지원이든 업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조금 고루해서 그래도 15만 5천 원이든 뭐 16만 2천 원이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분배를 해서 어쨌든 구비가 인천의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이라도 단가를 줄이면 톤수에 따라서 금액은 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조금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예산과 그리고 우리 인부들의 안전성을 다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행감이 오늘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선 이 많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우리가 의회에서 사전 서면 제출 요구 자료도 사실은 행감이 시작인데 수감 자료 이렇게 꼼꼼하게 잘 만드시고 또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수감 자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21년도 신규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과에서 공중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에서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확인이 되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중에 그러니까 3월도 좋고 6월도 좋고 7월도 좋고 7월부터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꼼꼼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 이렇게 연중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또 급하게 사업을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11개 사업이 나름대로는 구호에서 요청한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을 텐데 이 11가지 신규 사업이 1년 중에 이렇게 진행되기는 만만치 않을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 느꼈던 지난 사업 추진 사항들을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예상 질문이 없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가 7월 1일자 자원 순환 과장으로 와서 하루도 편안한 날을 보낸 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시설과 그리고 신규 사업 그리고 에코 수영 뭐 이런 시책을 발굴하기도 하고 전임 과장님이 발굴해 놓은 거를 시행하기도 하고 예 많이 바빴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아니 과장님 잠깐만 예. 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한 지가 좀 당황스럽네요. 이 사업을 11가지 사업을 보면 큰 개로 재활용품을 좀 더 재활용하는 데에 활용도를 향상시켜보자 하는 측면하고 위생을 보면 위생이나 편리성을 좀 향상하자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나름대로 업무에 이 지금 진행하면서 좀 더 편리한 그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세부 보완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본 취지는 이 11가지 사업이 지난 올해로 보면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준비된 사업도 아니고 신규로 11가지 정도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려면 정말 힘들었겠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겠다는 그런 지지도 강합니다. 강한데 뭐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보완될 거는 또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되는 부분은 또 보완될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추가로 예산이 의결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료로 대체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가지 사업을 신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름대로 과에서 평가하셔가지고 이런 그 꼼꼼한 사업들이 좀 보완될 거는 보완되고 또 좀 더 확대시킬 거는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보훈위원회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오늘 그 수감 자료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 브리핑한 자료 자원 이게 현안 사업 8번째 보면 그 빙기용 반환 수집소 설치 운영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큰 사업 분류 중에 하나로 나와 있거든요. 네. 예, 확인됩니까? 네. 되시죠? 뭐 이 사업은 저도 이게 다른 언론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사례를 보고 또 이게 우리 수용구보다는 좀 선진적으로 먼저 사업을 도입했구나. 저도 좀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고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준비 상태는 뭐 크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월 1일부터 먼저 일정을 당겨서 시행을 하는 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비콘 그라운드 기계실 옆에 혈압안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증금 반환 센터에서 사람이 12월 1일부터 지원이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보증금 센터에서 지원을 하면서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내년 중반기부터는 저희 부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이제 그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되어야
되는데 홍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라고. 아무래도 지금 후보라든지 그 일간지에는 이미 홍보가 한번 나갔고요. 그 이후로도 동의나 다른 단체 회의 때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에 지금 7개인가 8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에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계속적으로 더 많은 양의 공병이 수집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기대만큼 잘 효과가 발휘되는 되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답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약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된 부분을 널리 권장하고 또 시정돼야 될 부분들을 개선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 특히 그 지금 자원순환과의 2021년 그 신규 사업에 보면 그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저희 수영부에서 또 긴박하게 잘 지원을 해주셔서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신규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순환과 및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수고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총괄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총괄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질의한 부분은 11월 29일 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